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차의 30대 여성이에요. 제가 원래 제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싶은데 사실 오늘 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잔하며 수다 좀 떨려고 했는데 친구가 몸이 안 좋아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집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다시 들어가자니 모처럼 차려입고 나온 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왔어요. 그리고 뭘 할까 고민하다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얼마 전까지 어머님과 겪었던 갈등을 한번 적어볼까 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었긴 하지만요. 아무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철없게 들릴 것도 같은데 20대 때는 당연히 30대에는 결혼해 있을 줄 알았고 30이 넘은 직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4이 넘어가고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심지어 아이도 한둘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너무 안일했구나 싶으면서 그때부턴 빨리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소개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연을 만난다는 게 밀린 숙제하듯 몰아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한마디로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시기에 아는 언니가 자기 후배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주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한번 믿어보라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참 웃긴 게 그때는 이미 제가 결혼에 대해서는 열정이랄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식은 상황이었다 보니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된다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말도 술술 잘 나오고 그리고 남편이 말하길 자기도 원래 낯을 꾀가리는 성격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너무 편하게 대해주니까 좋았다나요? 아무튼 첫 만남이 그렇게 된 거였고 이후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둘 다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확신이 있는데 못하러 시간을 끄냐며 알게 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결혼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끝도 없이 무언가를 바라시는 시부모님과 그런 시부모님께 딱 잘라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었죠. 일단 저는 결혼 전에 시부모님하고는 딱 2번 만난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2번마저도 처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과 상견례 날이었다 보니 솔직히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할 여유 따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까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만 놓고 보자면 시댁이나 친정이나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식당에 간다고 하면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희 부부가 산다고 생각하시는 반면 친정에서는 저희 자리 잡을 때까진 그래도 부모 그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라며 친정부모님이 먼저 내주시고 어디 장을 보러 가도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희가 시부모님 몫까지 계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반면 친정부모님은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산 거 있음 지금 사라고 해주시고 솔직히 엄청 큰 단위의 돈이 오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저와 어머님의 관계가 이렇게나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해 하나뿐인 제 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저와 어머님 그리고 제 동생의 이혼이 무슨 상관일까 싶으시죠? 저도 제 동생이 이혼 소식을 알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일이 저한테까지 여파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걸요. 일단 제 동생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동생은 저와 달리 결혼을 일찍 했어요. 혼전 임신 그런 건 아니었고 당시 4년째 만나던 제부 쪽 아버님 그러니까 사돈어른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쪽에서 하루빨리 식을 올렸으면 했거든요. 사실 어차피 결혼 이야기는 오가던 사이고 다만 때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커플이었기에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둘이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를 갖고 또 10개월 후에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솔직히 저랑 달리 여동생은 한마디로 교과서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당시 조카 나이가 7살이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관뒀다가 조카가 5살이 넘어가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이 단절된 기간도 길다 보니 너무 불안하다면서 말이에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사실 자기 하는 일에 워낙 자부심도 있었고 좋아했던 동생이었기에 회사를 관둬야 될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제가 다 속상하더라니까요. 친정부모님 또한 나름대로 힘들게 뒷바라지한 딸이 결국 전업주부로 살게 된 걸 무척 안타까워하셨고요. 하지만 결국 보란듯이 동생은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러니 저희 친정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가 따로 없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만났던 동생의 표정은 어쩐지 밝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말하길 사돈어른께서는 동생의 재취업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다대요. 다시 직장에 들어가겠다 했을 때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했으면 이제 여자 김지영이 아니라 남자 박지훈의 아내이자 박준우의 엄마로만 살아야 한다면서 자꾸 내 인생이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아주 못된 짓이라고 그러셨다나요? 상견례 때 배웠던 사돈어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상반되던 여동생의 말에 저도 저희 친정부모님도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후로도 걸핏하면 그깟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 떠느라 네 할 도리를 똑바로 못하면 가만 안 두겠다. 네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너 데려가라 할 거다.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후로 동생은 직장생활도 육아도 그런대로 잘 병행해 나가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2년 전 그날 동생 말로는 갑자기 회사에서 지방에 있는 공장에 다녀오라고 하더랍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네 어쩌네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랬다나요. 그리고 동생은 그걸 싫다 좋다 할 위치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제부한테 전화해 잊지 말고 아들을 유치원에서 픽업하라고 했다는데 제부가 그만 그걸 깜빡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혼자 집에 오던 조카가 버스에 치여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일로 양쪽 집안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난리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일어나 중에 제부 쪽에서 동생 탓을 하기 바쁘더라고요. 애시당초 엄마라는 여자가 밖으로만 돌아대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며 어찌나 비난을 해대던지. 하지만 저희 쪽에서 보기엔 동생의 부탁을 깜빡한 제부가 더 잘못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조카는 제 동생 혼자 낳았냐고요. 그렇지만 동생이 그래도 자기 남편한테는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자기한테 미안해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한다면서 감싸는데 아무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우라가 치밀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시달리던 동생이 제부한테 이혼하자 했어요. 같이 있으면 애가 더 생각나고 결국 당신도 미워지고 서로가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면서 제부한테 제발 놓아달라고 그랬다대요. 그리고 이혼만큼은 절대 못한다던 제부도 결국엔 동의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부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며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제 동생 명의로 바꿔줬거든요. 참고로 동생은 조카가 죽고 나서 청소기 필터에도 조카 머리카락이 있다며 못 비우고 있을 정도로 조카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법한 물건부터 시작해 조카가 쓰던 방까지 정말로 애착이 컸어요. 그래서 이혼하자 했을 때도 집을 처분할 수도 없고 어쩌면 좋으냐고 무척이나 걱정했었죠. 조카가 쓰던 방은 도저히 정리할 자신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그 마음을 제부는 알아줬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선 말 그대로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도 네 동생은 참 재수도 좋다면서 남들 같으면 애 죽인 애미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그 남자 부모는 아파트명에 바꿔준 거 아는 거냐? 모르니 가만히 있지 알면 그냥 둘 리가 없다. 우리 집 같으면 어림없다. 뭘 잘했다고 재산까지 낼름 받아먹냐. 그리고 제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저희 친정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라고 저도 한번 신우 얘기 가지고 막 떠들어 볼 거냐 그랬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받았다고 제 동생이 받은 상처가 아무는 거 아니다. 하지만 그나마 아파트 줄 형편이라도 되는 집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까놓고 말해서 신우는 지금 이혼당하기라도 하면 집은커녕 차나 한 대 받을 수 있겠냐고요.
사실 저희 친정이 조카 장례 치르고 동생 이혼으로 시끄러웠던 동안 시댁이라고 아무 일도 없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4살 많은 누나, 그러니까 저에겐 신우가 있는데 신우가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보면 진짜 재벌집 딸인가 싶을 정도로 비싼 물건도 척척 사나르고 어머님한테 선물도 자주 해드리고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그런데 심해부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동안 신우 씀씀이의 비밀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심해부가 다니던 전 직장은 지방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화적 복지라던가 혜택이 많은 건 아니었는데 딱 하나 정말 부러웠던 거, 그건 바로 사택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 남편에게 듣기로 심해부나 신우나 결혼할 당시 모아둔 돈도 없었고 양쪽 집안에서 그렇다고 크게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다 보니 사택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다대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서 신우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심해부는 종종 애는 서울에서 키워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애가 커갈수록 더 자주 들려왔는데 그 집이 원래 엄마인 신우보다 아빠인 심해부가 더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심해부가 서울에 올라오고 싶은가 보다 올라오겠구나 싶더니 기어이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다면서 2달 안에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우더러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 대출받아 전세라도 구하게 알아보라 했던 건데 문제는 심해부의 생각과 달리 신우는 한 푼도 모아놓지 않고 그동안 심해부가 벌어다 준 돈을 다 써버렸던 거였죠. 신우는 자기 이러다 이혼당한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대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내리받은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저희 남편한테 전달되어졌죠. 어머님께선 이러다 네 누나 이혼당하면 어쩔 거냐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네 누나가 얼마나 너한테 잘했냐 하시며 남편을 들들 볶으셨는데 사실 신우가 얼마나 저희한테 잘해준 건 없어요. 저는 싫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쓰다 질려버린 명품백을 준다던가 심해부가 안 입는다며 비싼 옷을 남편에게 가져다주는 일이 몇 번 있긴 했지만 솔직히 고맙기는커녕 부담스럽고 짐스러워서 돌려준 지 오래였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 번 통화가 오가더니 하루는 어쩐 일로 어머님이 남편이 아닌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리고는 당신 아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며 저랑 얘기를 하셔야겠다 하시더니 정말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잘은 몰라도 제가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니겠구나 싶대요. 그래서 솔직히 뭔진 몰라도 일단 무조건 거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님과 마주 앉았는데 어머님 말씀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제 동생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거기서 동생이 혼자 살지 않냐 하시더니 그러지 말고 그 집을 신우한테 잠깐이라도 내주면 안 되겠냐셨거든요. 어차피 제 동생은 이참에 친정에 가 있게 하라는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 제발 상식선에서 얘기 좀 하시라고 화를 냈어요. 제 동생이 그냥 혼자 그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러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후로도 저는 도무지 화를 삭힐 수가 없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뒤틀리면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죽은 사람 바짓가랭이 붙들고 늘어진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라면서 산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제 동생에게 있었던 일은 안타깝지만 신우까지 네 동생처럼 살았으면 좋겠는 건 아닐 거 아니냐. 네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네 신우 이혼당하게 생겼다. 저는 어머님한테 한마디만 더 하시라고 그럼 그땐 저도 가만 안 있겠다 했어요. 제 동생 일은 말 그대로 사고였지만 신우가 그렇게 생각 없이 돈 써댄 건 자기가 작정하고 한 일이니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그리고는 어머님도 신우한테 그렇게 받아쓰실 때 이런 날이 올 거 생각 못 하셨냐 받아쳤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지금 제가 당신을 취조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시곤 아무튼 제 동생한테 말 잘하랍니다. 안 그러면 신우가 이혼당하기 전에 저부터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하게 만들겠다면서 말이죠. 기도 안 차고 어이없는 어머님의 말씀에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어머님의 억지가 어머님 혼자만의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신우랑 혹은 제 남편까지 같이 이야기가 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이후로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신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부를 묻는다던가 떠본다던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제 동생 집을 형님한테 내주라고 막무가내로 나오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말 나왔으니 자기도 한마디 하겠다면서. 요즘 저출산이라고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처럼 애 키우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돼. 더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나 내가 올케한테 바라는 것도 별거 없어. 솔직히 올케 동생은 이제 애도 없고 집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다. 땅도 좁은데 왜 혼자서 그렇게 넓은 데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지.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키우는 내 아들은 나만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들이라니까? 나중에 내 아들이 자라서 세금 내고 하면 그걸로 우리가 받아 쓰는 거니까. 올케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중하게 돌봐줘야 하는데 살 집 하나 못 구해서 내가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논리적인 척 하는지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형님 이야기 듣고 있으니 형님이 얼마나 멍청하고 뻔뻔한지 그건 확실히 알겠다면서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애는 심해부 혼자 키우는 게 애한테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요. 형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애엄마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라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러곤 병원이나 가보라 했죠. 그리고 이 통화로 인해 다시 한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신우는 제정신이고 저더러 미친 엑스라면서 말이죠. 화도 안 나더라고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걸 알게 되었으니 어이만 없었달까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와중에 저희 남편은 그래도 제 편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제 편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어머님이나 신우 편은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쪽 욕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한마디 덧붙여주긴 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쪽에다 대고 저한테 사과해라 어째라 그런 소리는 또 못하는. 그래서 솔직히 시댁이 재수없어서 남편하고도 이혼해버릴까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안 하려고요. 사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는 동생 일로 친정부모님 속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도 이혼하게 되었다 그런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한편 심해부가 결국 신우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심지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몰래몰래 골프까지 배워서 필드에 다닌 것도 알게 된 모양이에요. 역시나 예상대로 심해부 입에서 이혼 소리 나왔고 들리는 말로는 재산 빼돌린 걸로 신우랑 어머님을 고소할 거라던데 가족 사이에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볼만하겠다 싶어요. 남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냐며 혹시 저를 욕하신다면 이건 불행이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지요. 아무튼 지금 바라는 건 그저 아무쪼록 하루빨리 동생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불행을 파헤치며 거기서 어떻게든 자기 입속을 차리려던 신우나 어머님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응당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물론 동생하고 신우를 보고 있자니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못되게 산다고 늘 안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거지만요. 그래도 물론 결국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이겠지요? 제 생활은 둘에 비하면 그다지 유별날 것도 없고 평범한 듯하니 불평불만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아무튼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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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런 이유로 이혼했다 하면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몰랐냐, 남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냐 하던데 결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이 7년이었고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 워낙 잘했기 때문에 심성이 곱고 다정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말하기 힘든 제 가정사도 남편한테 전부 다 털어놓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개의치 않는 눈치였기에 결혼 후 그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참이었네요. 남편하고는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저 좋은 선후배 사이로만 지냈습니다. 당시 제가 연애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요.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좀 의아하긴 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생각나지 않아서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남편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절 좋아하는 것 같다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대요. 좀 당황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싫은 게 아니라면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마마걸은 아니지만 평소에 자주 어머니 조언을 구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아니다 싶으면 헤어진다는 마음으로 만나보자 했어요. 제 나이 겨우 25이었으니 연애하다 헤어지는 게 흠이 될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연애하는 동안 남편하고는 크게 문제없이 잘 지냈어요. 선후배로 지낼 때랑 다르게 남녀로 만나니까 남편이 생각보다 고집도 세고 보수적인 면도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게 저희 연애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죠. 어쨌든 저한테만큼은 오히려 더 다정하고 자상해졌으니까요. 특히나 제가 직장생활 4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쉬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는지 몰라요. 저 콧바람 쐬게 해준다고 분위기 좋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많이도 데리고 다녔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덕분에 4개월 만에 슬럼프를 극복하고 더 좋은 직장에서 새 출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에게 그때까지도 저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나중엔 타이밍을 놓친 듯해서 털어놓을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건 바로 제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길러주신 분이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가 돌이 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 제가 3살쯤 되던 해 아버지가 지금의 어머니랑 재혼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 어머니는 제가 다니던 병원의 간호사셨고 남자인 아버지 혼자 매번 저를 병원에 데려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마음이 가셨다네요.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어주셨고요.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처음엔 당신도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갖고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어머니 눈치를 살피는 저를 보면서 저한테 동생이 생기는 게 저한테 정말 좋은 일일까 싶었고 결국 고민 끝에 저를 위해서 갖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만 완전한 사랑을 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연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중학교 2학년 사춘기로 예민하던 시기에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셨었는지 서운한 기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도 어머니와 제 사이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졌죠. 하지만 이런 시시콜콜한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는 하지 않았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초반이니까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중반에는 해야지 하면서도 어느샌가 까먹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직장을 옮기고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말을 하긴 해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참고로 그때까지도 양가의 왕래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진작부터 저를 시부모님께 인사시키고 싶어 하긴 했지만 그렇게 오가다가도 헤어지는 친구들을 몇몇 봤었고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정중히 거절하곤 했었죠. 그런데 그러던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과 만나보겠냐 하니 남편은 뜻밖이다 싶으면서도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처음 저희 집에 왔던 날 어머니께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근사한 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런 상차림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져서 벌써부터 사랑받는 사위가 된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이후로 식사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먼저 저를 보고 저희 부모님을 한번 보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대요. 제 얼굴에서 저희 부모님하고 닮은 구석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그리고 그 순간 느낌상 남편은 웃자고 하는 얘기 같았는데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았다고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순간 무슨 뜻이냐는 표정으로 절 보길래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나를 3살 때부터 키워주신 어머니라고 털어놓았죠. 그리고 속상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고개를 푹 숙이시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괜히 가슴 한켠이 욱신욱신거립니다. 사실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매번 이 순간을 상상할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화를 낸다거나 저를 동정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냐 하더니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는 저더러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고 전혀 몰랐다고 그러는데 왜인지 저도 어머니도 어느새 울고 있었네요. 그러자 아버지도 남편도 왜 우냐며 자기가 뭐 실수했냐 하고 아무튼 결국 분위기는 괜찮게 마무리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더러 또 놀러오라 하시며 차비하라고 용돈도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이후로 결혼식까지 모든 게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양가에서 별다른 잡음 없이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할 건 하고 생략할 건 생략해서 식을 올렸죠. 그래서 앞으로 남편과 제 결혼 생활에는 꽃길만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펼쳐진 결혼 생활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혼하고 한 달 좀 지나서 집들이를 준비하던 때였어요. 친정부모님이 오시기로 하셔서 아침부터 두 분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보통은 딸 고생할까봐 나가서 먹자고 하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니는 건강 생각해서 집밥 드시는 거 좋아하신다. 외식 별로 안 좋아하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보통 친어머니들은 딸 고생할까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못하게 할 텐데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나도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괜찮아. 부모님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이없는 건 막상 시부모님 모시고 집들이 할 때는 제가 야근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집에서 하고 몇 가진 배달시키면 좋겠다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친정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해드리고 시부모님한테는 안 해주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만큼은 당신도 좀 도우라 했어요. 사실 친정부모님 모시고 집들이 할 때는 하다못해 요리하는 동안 나오는 설거지라도 해줬으면 싶었는데 괜히 옆에서 또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한다는 식으로 헛소리를 해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1부터 10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모시고 집들이 할 때는 굳이 저 혼자 다 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친정부모님 모실 때는 알아서 잘만 하더니 시부모님 오신다니까 꾀가 나냐면서 빈정거리더군요. 거기다 저를 정말 열받게 한 건 말끝마다 친어머니들이 딸들한테 원래 그렇게 하냐면서 마치 저랑 저희 어머니 사이가 보통의 평범한 모녀 사이와는 다르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자기랑 결혼했으니 권씨 집안 사람이라며 자기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한편 올해 초 친정어머니의 환갑이었어요. 요새 환갑을 누가 그렇게 챙기냐 하지만 저는 어머니하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도 결혼 전부터 따로 들어둔 적금이 있었고요. 참고로 남편하고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던 차였기에 남편이 저희 어머니한테 뭘 좀 해드렸으면 하는 기대는 정말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집을 며칠 비워야 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반찬이며 국이며 미리 다 냉장고, 냉동실에 채워뒀으니 솔직히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여행을 하루 앞두고 남편이 또 보통 딸 시집 보낸 엄마들은 딸 미움 살까봐 여행 가자 소리 안 하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더러 친정엄마랑 여행 간다고 미움을 사 어째서 요새 그런 걸로 며느리 미워하는 시부모님도 계신가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시부모님이 아니라 사위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인장모 입장에서 사위랑 틀어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며 가뜩이나 저희 집은 제대로 된 장인장모도 아닌데 그런 건 생각을 못 하시나 그러는 겁니다. 듣자 하니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제가 뭐가 제대로 된 장인장모가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장모님이라고 불러드리기는 하지만 계모지 않냐면서 계모 장모라니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러면서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된 모녀 사이랑은 달라도 분명 다른 점이 있을 거랍니다. 그걸 모르고 그저 엄마 하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다나요? 말 같지도 않고 다음날 여행도 가야 되는데 일 키우기 싫어서 헛소리 할 거면 잠이나 자라고 하고 돌아누워 버렸는데 곱씹을수록 재수없고 짜증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누워서는 친엄마라고 자식 다 잘 키우는 거 아니고 계모라고 자식 다 구박하는 거 아니라고 뉴스도 안 보냐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로 이혼까지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저 하나 잘 살기만 바라시는 친정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간 괜히 두 분이서 서로 자책하실까 걱정이 되었기에 어떻게든 제 선에서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도가 지나친 발언을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지난 6월에는 어머님의 생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 두 분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대뜸 장모님 생신 때는 여행 갔다 오더니 어머님 생신은 밥 한 끼로 때우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환갑이셨고 어머님은 환갑도 아니시지 않냐니까 환갑 때는 네가 뭐 챙겨드렸어 하는데 그땐 결혼 이야기도 나오기 전이었는데 제가 어머님 환갑을 왜 챙기겠어요. 또 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쓰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래요. 어머님이 아들만 둘이다 보니 딸하고 여행 다니는 주변 친구분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셨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아닌 게 아니라 귀찮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님하고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생판남인데 둘이서 여행이라니. 거기다 저희 어머님은 입맛도 무척 까다로우시고 체력은 약하셨거든요. 그러니 생각할수록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참고 한번 갔다 오면 남편도 저에게 고마움을 좀 느끼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님과의 여행을 3일 앞두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외출하셨던 아버지가 핸드폰을 두고 나가셔서 집으로 되돌아오셔서 어머니를 발견하곤 바로 응급실로 가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연락을 받고 저는 다른 건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상사에게 이야기하니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후의 일은 메일로 이야기하자더군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더니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늘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던 어머니셨는데 그렇게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 고비는 넘기셨다고 해도 그런 말들과는 별개로 왠지 모를 두려움에 심장은 벌렁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렸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고서야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말과 함께 당분간 내가 친정과 병원을 오가며 지내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쓰러지셔도 꼭 이런 때 쓰러지시냐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괜찮으시냐? 내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래도 여행은 가야 된다고 어머님 실망시키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나더러 지금 이런 와중에 어머님이랑 여행을 가라는 게 말이 되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실망하실 건 생각 안 하냐면서 저더러 왜 자꾸 남한테 공을 들이냐는 거예요. 어머님이야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는 한 평생 한 가족으로 지낼 사이지만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는 막말로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 생판남이나 다름없는데 왜 쓸데없이 거기다 시간 쏟고 정성 쏟고 그러냐면서 옆에서 보기 딱하다나요? 결국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저는 더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누가 당신하고 평생 살겠다고 했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키워준 은혜도 못 갚게 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소름 끼쳐서 하루도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뭐 틀린 말 했냐면서 자기가 속이 상해서 그러는 거래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분명히 틀어질 사이인데 그때 상처받을 제가 안쓰러워서 미리 조심시키는 거라나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진짜 친어머니 같았으면 시집간 딸 시댁에서 미움받을까 걱정돼서 시시콜콜한 이유로 딸한테 연락하고 안 그런답니다. 오죽하면 딸 가진 죄인이란 말이 있겠냐면서요. 그런데 자기가 보면 제 친정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미움을 받건 말건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며 그건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야말로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남편 같지가 않다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에다 절을 한다는데 당신은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말은 안 했지만 친정어머니는 100번 양보해서 의붓 어머니라 싫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뭐 친정아버지한테는 얼마나 잘했냐고 따졌죠. 막말로 자기가 뭐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전화라도 한 통 한 적 없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세상에 그런 걸 챙기는 사위가 어딨냐면서 우겨대는데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힌 정신 나간 인간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을 말자고 그냥 깔끔하게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끝내냐며 개소리를 해대길래 어머니는 자그만치 나를 30년 넘게 키워주셨다고 니까짓 거랑 비교도 안 된다 해버렸네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다만 처음부터 친정부모님께 솔직한 이유는 말씀드리지 못했고 성격 차이라고만 둘러댔기에 친정부모님은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처음부터 다 잘 맞을 수는 없다 하시며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며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드셨죠. 하지만 그것도 남편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서는 저희 친정부모님께 죄송하다. 이혼만은 안 하고 싶다며 구구절절 떠들어대는 바람에 친정부모님이 진짜 이유를 알게 되셨고 친정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제가 이혼하는 거냐며 그러지 말라셨는데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신 어머니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표정을 볼수록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제대로 된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저를 설득하지 못한 남편은 순순히 협의 이혼에 응해주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자기한테 연락하래요. 자기가 받아주겠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꿈 깨라 했어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신 친정어머니가 저런 인간 입에서 몇 번이나 오르내리게 한 사실이 지금도 죄송할 뿐입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장은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저 당분간은 친정부모님과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좋은 곳도 놀러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네요. 그리고 평생이 가도 부족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